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연년생 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시어머니하고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들 귀한 줄만 알고 아들이 최고라고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제가 시어머니 딸 자식으로 아들들한테 치여가며 산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들 귀하게 여기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딸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그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 아래로 도련님이 한 명 있는데 도련님네는 외동이긴 하지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더더욱 문제였어요.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잘못한 거 하나 없이 딸 낳은 죄인으로 살아야 했지요. 애를 저 혼자 낳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이게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아들 귀하다 하는 분이시다 보니 남편한테만큼은 잘해주셨어요. 손녀딸들보다 아들이 더 먼저였던 게 문제였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딸들 애교 부리는 거 보면 이쁠 법도 한데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하나 있으면 손녀딸들이 아니라 늘 남편을 먼저 챙겨주는 시기였죠. 비단 간식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들 이렇게만 모여서 뭐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은 항상 장남인 남편 몫이었죠. 그나마 도련님네 없이 만나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도련님네 있으면 시어머니가 챙기는 순위가 또 달라졌어요. 시조카가 제일 우선으로 보였고 그 다음이 아들 손주 낳아온 도련님. 그리고 그 다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굳이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저희 남편 다음으로는 저희 동서를 더 챙기셨죠. 그 다음이 아마 저희 딸들이었을 테고 마지막이 딸 낳은 며느리인 저였어요. 애들한테 엄마가 차별당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 싫었지만 같은 손주들인데 시조카만 예뻐하고 우리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어머니를 보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아팠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꼭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면 도련님네 없이 저희들끼리만 보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놈의 장남 노릇은 꼭 해야겠다고 가족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며 늘 자리에 도련님네를 부르는 시기였어요. 애들이 사춘기 지나고부터는 할머니랑 같이 있기 싫다고 가족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든 뺄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애들을 강제로 모임에 데려가고는 했죠.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할머니가 니들을 얼마나 이뻐하시는 줄 아느냐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와닿는 게 없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나요. 그나마 나중엔 공부 때문에 학원을 보내놓기 시작하니 학원 때문에라도 억지로 시댁에 끌고 가는 일은 사라졌네요. 3년 전부터 아버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는 병원 신세를 지셨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공공연히 말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돈 나오면 그 돈으로 우리 손자 공부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줘야겠다고요. 이제는 저도 시어머니가 우리 애들한테는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익숙했다 보니 기분 상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도 안 했고요. 애들이나마 할머니가 그런 소리 할 때 같은 자리에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지 싶었을 뿐이었죠. 애들도 할머니가 시조카를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아끼는 거 이미 잘 알지만 유학이 애들 앞에서 사탕 하나 더 주는 정도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미 대놓고 시조카 유학 보내주겠다 선언을 하셨으니 그냥 그러시려나 보다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2달 전 아버님이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집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오겠다고 대놓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시어머니 뜻이 그러하시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기 적적하니 자식들 집에 들어와 사시겠다고요. 100번 양보해서 저도 노년기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다 보니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신 허전함에 많이 외로우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다 싶었죠. 아무리 남편이 장남이라고 하지만 장남이라고 해서 딱히 도련님하고 비교했을 때 뭐라도 더 하나 해주신 적 없으셨고
그 후로 도련님이 결혼해서 시조카 태어나고부터는 그나마도 두 아들 차별 없이 비슷하게 해주시던 게 사라지고 거의 모든 걸 도련님네에 올인하셨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오는 돈으로 시조카 유학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 돈까지도 전부 도련님네 쪽에 퍼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식들 집에 합가하시는 건 오케이지만 한다면 저희 집이 아니라 당연히 도련님네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까지 따지자니 좀 그렇지만 저희 집은 애도 둘이라 빈방도 없는데 도련님네는 외동이라 빈방도 하나 있고, 진짜로 시어머니가 유학까지 보내주시게 된다면 그땐 추가적으로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도련님네 더 챙기는 거 알고 있으면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놈의 장남자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장남 노릇을 해야겠다고 꼭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셔오겠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들도 대번에 싫다고 정색을 했어요. 할머니랑 하루 시간 보내는 것도 싫은데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니 더 싫다는 식으로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들한테는 이러는 겁니다. 이참에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애들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니 남편이 거기다 대고 할머니가 니네 사촌동생 유학 보내주기로 한 건 알고 있냐. 니들도 할머니랑 한 집에 살면서 이쁨 받고 그러면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실 거다 하고 한마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그 말 듣고 대번에 정말 너무한다고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저한테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러냐고. 네가 평소에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애들이 따라서 저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애들하고 할머니 사이를 이간질이라도 했다는 거냐 따지니 잘해서 이쁨 받으면 유학까지 보내준다는 말에 반응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속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애들 앞에서만큼은 유학 이야기 안 꺼낸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애아빠라는 인간이 그 정도 생각도 못하냐.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박탈감 느끼는 일이겠냐. 그리고 어머님네가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잘 보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까지 둘 다 유학 보내줄 여력이 있기는 하냐고. 아마 애들도 그건 알고 있을 거다 하고 얼토당토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쉬운 문제였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 연립주택에 방 2칸짜리 집 얻어서 전세로 살고 계시거든요. 아버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보아하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는 보험금을 당신 노후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시조카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게 아닐까 싶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후자금 쓸 돈이 없으니 전세금 빼가지고 그 돈으로 장남 집에 들어와 살려는 계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듯 모든 게 딱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왜 도련님 집을 두고 굳이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고선 난데없이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겐 죽어도 못한다고 반대를 했어요. 할머니가 불편해서 싫다는 애들도 애들이지만 일단 제가 모시고 살기 싫었거든요. 뭐 좋은 추억이 있다고 모시기까지 하겠어요.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딱히 좋아라 해준 적도 없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대를 이어줄 아들 손주가 시동생네서 태어났을 때부턴 아주 사람을 있는 대로 죄인을 만들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참 안 된 일이고 어머님도 마음이 허전하긴 하시겠다 싶지만, 모시는 건 별개의 일이고 또 모신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들 손주 낳아왔다는 이유로 시부모님한테 뭐라도 하나씩 더 챙겨봤던 시동생네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가 모시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요. 꼭 어디 가셔야겠으면 동선에 가 있으시라 전해라, 그렇게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제 앞에 개거품을 물면서 너부터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니 애들까지 덩달아 할머니를 미워하는 게 맞다면서 뭐가 힘든 일이냐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여지껏 자식들을 위해 희생만 하셨으니 이젠 자식들이 효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셔서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냥 밥 차릴 때 밥 한 공기 더 뜨고 숟가락 젓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거고. 빨래도 3, 4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데 온 가족 세탁물 한 대 모아다 세탁하는 건데 어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그 말에 듣는 흉내라도 내줬을 텐데 똑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에 집안일도 육아도 그동안 거의 저 혼자 다 했는데 집에 입 하나 더 생기는 거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똑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쉬운 거면 도련님네가 모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대접받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모시지 못해 안달이 났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남편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바로 그게 이유라며 자기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말해왔어요. 지난 과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한테서 도련님과 차별을 받아왔었답니다. 그 와중에 또 둘째가 외탁이라고 해서 둘째를 좀 더 편애를 하셨나 봐요. 그게 또 남편 어린 마음에는 나름 상처 아닌 상처였다고 해요. 그러다 알고 계신 대로 시동생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우리는 안겨드리지 못한 아들 손주까지 안겨드리자 그 후로는 아예 자기는 시어머니로부터 완전히 아웃이 되었다나요. 자기도 속이 없는 게 아닌데 어머니가 우리 애들 조카랑 두고 차별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느냐 하면서 찔찔 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그럼 더더욱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이 아니라 도련님네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당신 또한 좋은 추억이 없다면서 왜 굳이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고집을 부리는 거냐고 따졌더니 그 말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어줄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실 시어머니를 선뜻 우리 집에 모셔오면 시어머니도 그동안 너무 둘째네만 챙겨주고 편애했던 걸 조금은 후회하고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효자 자식은 여기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그것도 몰라보고 애먼 집에 사랑을 쏟고 있었나 분명히 지난 세월을 후회하실 게 아니겠냐는 거죠. 자기도 같은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부탁 좀 한다는 겁니다. 애들 유학도 그렇대요. 시어머니가 모아놓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미 보내주기로 한 시조카 유학 보내주고 나면 살고 계신 집 전세금 빼놓고는 개털인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집에 모시고 살게 되면 적어도 그 전세금은 가지고 들어오실 것 아니냐. 그럼 그 돈으로 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비라도 얼마 조금 보태주실 수도 있겠게 물어보겠답니다.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여지껏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는 걸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이 저렇게 서럽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진심인지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건네줬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꼭 모셔야겠으면 모시고 살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효심이 깊은지도 몰랐고 도련님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어머님 전세금까지 빼서 우리 애들 학비 대줘봐야 한두 학기 내주는 게 전부 아니겠냐고 뭘 그 돈까지 건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죠. 애들이 방에서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뛰쳐나와가지고는 엄마까지 왜 이러냐며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애들한테 엄마 결정이니 니들도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어차피 이제 공부에 전념해야 되니까 둘이 같이 한 방을 써도 문제가 없겠다면서 누구 방을 시어머니한테 양보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애들이 죽어라고 할머니가 가도 그 좋아하는 사촌 동생네 가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집에 오셔야 하는 거냐고 목청껏 거부 의사를 표현해대는데 제가 애들 조용히 시키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애들 방을 왜 비워주냐고요. 그 말에 애들도 남편도 동시에 조용해져서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이 그럼 안방을 비워드리자는 거냐 아니면 어머니 보고 거실에 이부자리 깔아놓고 살라고 하자는 거냐 따져묻길래 남편한테 다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당신이 어머님 댁으로 가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모르냐고 했죠.
당신 짐 챙기는 거야. 일단 급한 것들만 먼저 가지고 가고 필요한 건 이후에 내가 하나씩 보내줘도 되는 거니까 문제없지만 당장 밥하는 거랑 집안일하는 거 배우려면 시간이 좀 모자라겠다고 오늘 저녁부터 당신이 준비하는 걸로 하라고 했죠. 반찬이야 내가 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챙겨줄 테니 그런 부분은 걱정 말라고. 여의치 않으면 뭐 동네 마트에만 가도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할 만한 게 잔뜩인데 어려울 거 없겠다고.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줬죠. 제 말이 끝나니까 할머니랑 같이 못 산다고 노래를 부르던 애들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이게 뭔 소리냐 재차 따져묻더군요. 애들은 단번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한 것 같은데 애들도 한 번에 이해하는 걸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 이해를 못했냐고 타박을 해줬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당신 말 맞다나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어머님 댁 가서 효도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했죠. 요즘 보면 기러기 아빠들도 많고 한데 그래도 같은 나라 안에 사는 게 어디냐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사는 게 오히려 다행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남편이 농담 따먹기 하지 말라면서 어머니를 자기 혼자 어떻게 모시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대답해줬지요. 당신이 뭐가 힘들게 있냐고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요.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하나씩만 더 올리면 되고 어차피 세탁도 다 같이 하는 거 집안일 하는데 바뀌는 거 하나 없지 않냐고요.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그렇게 쉬운데 당신이라고 못할 게 있겠냐고 했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주는데 당신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설마 설거지를 할 줄 모르는 건 아니지 하고 수세미 들고 세수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거품으로 그릇에 대충 음식물 찌꺼기 제거했으면 그냥 물로 헹구면 그게 바로 설거지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모시고 산다는 말의 뜻을 모르냐고 다시 따지고 들더라고요.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다는 소리라고 강조를 하길래 아니 뭐 모시고 사는데 어디가 중요하냐고. 이 집에서 당신만 모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살기 싫은 사람 셋이나 있는 집에 어머님 모시고 와봐야 어머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지 않겠냐 했어요. 안 그래도 애들도 이제 고등학생, 이제 수능 준비다 뭐다 한참 중요한 시기인데 애들도 한참 예민해질 텐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있으면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겠지 않냐. 그냥 당신 혼자 시댁으로 가는 것만큼 깔끔한 방법이 또 없겠다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입으로 그러지 않았냐고. 어머님한테 진짜 효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진짜 효자를 두고 엄한 둘째한테 잘해줬구나.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혼자 된 어머니 모시겠다고 처자식까지 내치는 것만큼 그 진심을 보여줄 방법이 또 있겠냐고 그렇게 되물었죠. 제 말이 끝나고 남편의 반응을 보니 남편은 잔뜩 똥 씹은 얼굴을 하고는 씩씩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머님한테 이제 와서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혹시나 나보고 대신 시어머니 모셔달라고 꺼낸 이야기였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말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남편도 자존심이 있으니 이 상황까지 와서 내가 대신 모셔주는 게 아니면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기가 그랬나 봐요. 당장 월요일 돼서 출근할 때 필요한 것들이랑 차키 챙겨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차야 당장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 하겠나요? 요즘 렌트카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급하면 그거 빌려다 타면 되고 맞벌이 중인데 제가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닌지라 여차하면 그냥 중고차라도 한 대 뽑으면 그만이다 싶었네요. 애들도 처음엔 아빠가 저러고 나가니까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는데 막상 또 할머니랑 한 집에 살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는지 차라리 잘 됐다 하더군요. 애들 딴에도 남편이 저러다 말겠지 하고 며칠 지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오려나 싶었나 봐요. 저도 남편이 시댁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하겠다 싶었고 애아빠 자존심도 있을 텐데 저러다 집에 돌아오면 더 뭐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지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느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말은 두 번 다시 꺼내지 않겠다 그런 사과조차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저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짐 싸서 시댁으로 향한 지 정확히 3일 지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기어이 집에 모시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곧 죽어도 나는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배째라 하고 들어놓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기적인 며느리 기강 한번 제대로 잡아주려고 오신 거였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람을 잡을 듯한 기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여기 좀 앉아봐라 하고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뭐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는 지리한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죠. 큰 소리를 낸 게 그냥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싶을 만큼 평범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결론만 간략히 말하자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소리였습니다. 혼자 된 게 당신이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였다면 제가 과연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냐, 남편이 저만 친정으로 보내면 그 기분이 어땠을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거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해도 저는 집에 모셔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니, 애초에 모신다고 해도 친정어머니셨으면 싫다고 거절하셨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시어머니는 그건 순전히 네 혼자만의 생각이지 않냐며 제가 그냥 당신을 모시기 싫으니까 말을 지어내는 거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그래서 만에 하나 친정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게 외롭고 힘드셔서 꼭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저는 집에 모시자고 하지 않고 저 혼자라도 친정에 가서 지냈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할 때인데 괜한 걸로 신경 쓰이는 일 만들어서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다, 그렇게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가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애들 대학 가고 나서 그 후에 합가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역으로 제안을 해오셨다면 여전히 싫은 건 싫은 거지만 아마 다시 생각은 해보겠다 말하고 좋게 좋게 상황을 넘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더군요. 여자애들 대학 보내서 뭐에 써먹냐고 말이죠. 여자 인생 뒤움박 팔자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시집만 잘 보내면 됐지 뭐하러 돈 아깝게 공부를 시키냐는 거예요. 기껏 비싼 돈 들여서 공부시켜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대학 졸업시키고 취직시켜서 몇 년이나 더 네 품에 있을 것 같냐는 겁니다.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건데 공부시켜봐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요. 공부시킬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성형이나 시켜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이나 보내라고 그 편이 니들 노후에도 더 좋을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라고 있는 게 아무리 자기 어머니라도 그렇지 자기 자식들을 그런 취급하면서 악담이나 마찬가지인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이 이분을 아무리 내 시어머니라고 해도 내 집에 모시고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간 우리 아이들 차별하고 그런 것부터 해서 제가 당해온 취급까지 지난날에 서운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열받은 만큼 제 말투도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합가 강요가 이혼 사유인 건 혹시 알고 계시냐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는 효자아들 품에 보내드렸는데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셔서 봉양을 강요하시냐고요. 막말로 저한테 뭐 하나 잘해주신 적 없는데 그렇게 지난 세월 싸고 돌던 아들 손주 낳아온 동서네가 있는데 왜 합가는 우리 집에서 하려고 하시냐. 일 없으니까 그만 물어보시고 장남하고 같이 살기 싫으시면 남편도 도로 여기 보내시고 그냥 혼자서 지내시라고 강하게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반응은 뭐 말할 것도 없었지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지금 이혼을 걸고 시어미를 협박하는 거냐 하면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없긴 왜 없냐면서 아들도 못 낳아오는 거 맏며느리라고 대우해줬건만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시어미를 가르치려 든다면서 말 잘했다고 어디 너 하나만 며느리냐고 합가는 둘째네 가서 할 테니 니들은 앞으로 평생 내 도움 하나 받을 생각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어요.
더 이상 저도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원치 않았지만 그때는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나. 연을 끊을 때는 끊더라도 그동안 서운했던 제 마음이나마 알고 끊으시라는 생각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들 손주 챙겨준다고 동선에만 챙겨주셨지 평생 저희한테 뭐 하나 해주신 거 없으시지 않냐고요. 여지껏 도움받은 거 하나 없는데 앞으로 무슨 도움을 원하겠냐고 그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기어이 인연이 끝장을 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남편한테 그냥 이혼하라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걸 맏며느리라고 데리고 살아준 당신이 바보천치였다고, 당신 도움은 물론이고 이제 남편 도움도 못 받을 줄 알라면서요. 어디 다 늙어서 딸 둘 있는 거 시집 보내고 남편도 없이 혼자서 한번 살아봐야 잠깐인데 시어머니 그냥 모시고 살 거라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보라나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미 늦어버린 거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말이죠. 분위기가 격해져가는 가운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 앞에 제 편 들어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있는데 참 그 꼴이 말도 아니었어요. 표정은 괜히 시어머니를 여기 끌고 왔다는 표정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 온갖 육두문자를 뱉어가며 욕을 하고 있는데도 그만하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게 이건 모합가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걸 남편으로 두고 살았던 게 후회가 돼서라도 이혼은 꼭 해야겠다 싶더라니까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갔어요. 애들이 그나마 학원에 가 있어서 그 꼴을 못 본 게 천만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학원 다녀온 애들한테 아빠랑 이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 상황은 못 봤지만 애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데 참말로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가 싶을 지경이었어요. 이혼은 뭐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돌아간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이혼 서류까지 다 알아봐 주시고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좀 더 해오긴 했지만 여지껏 맞벌이하면서 육아에 살림까지 다 도맡아 했다 보니 의외로 재산 분할은 반반씩 나눠올 수 있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애들 19살 될 때까지 양육비도 받기로 했고요. 네가 안 모시면 둘째네 가서 살겠다시다더니 숙려기간 끝나고 마지막 서류 제출하러 가는 동안까지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둘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 건지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고 결국엔 합가 문제로 이혼까지 결정한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 바도 아니라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혼까지 끝나 완전히 갈라선 지 2달도 안 된 시점인 얼마 전 집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말은 애들 보고 싶어 왔다고 하는데 집에 갈 시간이 넘었는데도 애들한테 아빠가 좀 더 있으면 좋겠지 않냐느니 저한테는 자고 가면 안 되냐느니 하면서 질척대는 거예요.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게 너무 티가 나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죠. 그제서야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해주더군요. 일단 제 앞에 큰 소리 친 대로 시동생 내에 합가를 할 생각이었다나 봐요. 시어머니가 해준 게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합가하자는 말에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었나 보고요. 그런데 이제 시동생 입장에서는 남편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고집에 그날 저한테 이혼당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 이제 와서 둘째네 합가하겠다고 남편을 저한테 다시 보내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남편도 혼자 살아야 되면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니 난감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동서가 시동생한테 괜찮다고 아주버님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허락까지 받았는데 왜 이혼하는 동안 따로 지냈던 거냐 물었더니 동서가 그래도 당장 합가하기는 그렇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그때는 그냥 들어와 살면 되는 거 시간까지 필요한 일인가 싶었는데 신세지게 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서도 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 혼자 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에 이혼당한 아주버님까지 딸려서 온다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도 자식 공부시킬 생각에 거절을 못하고 그러라고 억지로 대답했던 거였죠. 왜 과거에 아버님 병 중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돈 나오는 걸로 아들 손주 유학 보내주겠다는 그 말이요.
거절했다간 아들 유학은 물 건너가는 일이구나 싶어서 일단 두 사람 다 들어와 살라 말하고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시동생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시간을 달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거죠. 동서가 시조카 데리고 같이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유학 자금이야 시어머니가 주기로 했으니까 도련님 기러기 아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국에 아들만 남겨놓고 보호자 자격으로 아이 데리고 같이 유학길에 올라버린 거죠. 귀하디 귀한 아들 손주 미래를 위한 일인데 거기다 대고 동서한테 당장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애 유학도 없던 일이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동서의 계획에 당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말년에 며느리 효도받으면서 편한 노후를 계획했던 시어머니는 졸지에 이혼당한 아들 하나, 기러기 아빠 된 아들 하나, 두 아들을 다시 품에 끼고 살게 돼버린 거죠. 애가 아직 중학생이니 대학교까지 생각하면 못해도 거의 10년은 더 있어야 할 텐데. 솔직히 그때 가서 동서가 한국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거기까지도 까마득한데 미국에서 애 10년 공부시키는 돈이 또 보통 많이 드는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해주기로 하긴 했지만 솔직히 아버님 보험금 나온 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액수였죠. 전세금까지 뺀다고 한들 1년치 학비랑 생활비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애들 양육비 주는 거 끝나고 나면 시조카 유학 비용도 같이 대라고요. 그리고 그때 돼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렸나 봐요. 조강지쳐 버리고 자식 새끼 버리고 효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게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가 돼서 깨달은 거죠. 어머니 부양한다고 내 자식 버려두고 동생 자식 유학 비용을 내주게 생겼으니 무슨 생각에 이혼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간 건지 자기도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느니 하는 헛소리 안 하겠다고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되겠냐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애들도 보고 있는데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정말 머리가 다 아파왔어요. 그래도 일단 아닌 건 아닌 거다 싶어서 자고 가겠다는 남편에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한마디 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애들도 이 상황을 다 알게 되었다 보니 다시 재결합하자는 남편의 제안을 애들 앞에서 거절하면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애들이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빠랑 다시 살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고요. 자기들은 제 행복이 제일 우선이라나요? 그동안 자기들도 할머니한테 딸손 주라고 대놓고 차별당하면서 동시에 아들 못 낳아온 며느리라고 자기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해온 걸 보고 자라왔고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줬던 적이 없던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고집에 이혼까지 선택했는데 다시 합친다고 한들 제 인생이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빠를 생각하면 합치라고 하는 게 맞지만 엄마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고. 적어도 아빠는 아빠 스스로 할머니를 선택한 거 아니냐, 다시 합치겠다는 것도 우리 때문이라기보단 그 와중에 사촌동생, 그러니까 시조카 유학비부터 챙기는 할머니한테 실망해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건데 돈 문제야 그쪽에서 그쪽 사람들끼리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것만 아니면 아빠는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엄마는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냐 하고는 어떤 결정을 해도 자기들은 제 편을 들어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대요. 복잡한 제 머릿속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직도 애들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딸들이 정리해줄 줄은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혼자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남편한테 다시 살림을 합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을 저한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정말 미안하고 자기 선택을 후회한다며 몇 번을 사과했어요. 그렇게 지금은 그냥 달에 2-3번씩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만나는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밥은 챙겨주신다 하네요. 처음에는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아들을 둘이나 돌려받을 줄은 몰랐다면서 며칠을 알아놓으셨었다는데 그래도 아들을 최고라 여기시는 분인데 당신 자식들 굶는 꼴은 볼 수가 없었는지 아직도 툴툴대시긴 하지만 끼니는 꼭 챙겨주신답니다. 그 또한 자업자득이라 생각해요.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편한 노후를 보내려다가 그 벌을 달게 받은 거 아니겠나요? 남편도 어차피 차려주는 밥 얻어먹을 거면 그 효심에 다 늙은 어머니 고생시키는 것보다야 저한테 얻어먹는 편이 더 나았을 거 아니겠나요? 아이들 시집가고 나면 남편 없이 혼자 지내게 된 걸 후회하게 될 거라 하셨는데 지금 당장만 두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을 수가 없네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가서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인생에 혹시나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혼자 지내더라도 후회 없이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지금 적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